우리 수업 시작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 정적분까지 진도 나갔었죠. 일단 먼저 숙제를 다들 해오긴 했나요? 못했나요? 일단 그럼 오늘은 해온 데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해온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몇 쪽에 18번이요? 202쪽에 18번이요? 일단 해온 사람들 기준으로 먼저 질문 받고 진도 나가고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책 검사하기 전에 목요일은 진도 나가는 거 없이 우리 계속 쭉 책 검사하고 문제풀이만 할 거거든요. 그날은 오늘 이제 진도는 다 나갈 거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책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책 마무리하면서 그냥 그날 정적분까지 그냥 진도 다 질문 다 받을게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숙제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나가는 진도까지 해서 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시험 볼 수 있게끔 준비 잘 해 놓으세요. 자, 202쪽에 연습 문제 18번 보자. 다항함수 fx가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f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얘들아, 일단 제일 먼저 인테그랄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뭐부터 넣어본다? 그치, 여기를 0으로 넣어버리면은 위아래가 같으면 0이라고 나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f0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차수를 계산을 해 볼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왜 먼저 차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냐면은 지금 식이 합성함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합성함수를 미분을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먼저 얘가 몇 차식인지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볼 건데 fx는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진 몰라도 일단 최고차항식이 ax의 n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식에다 그대로 넣어보면은 f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f 자리에 fx식을 대입을 해. 그럼 결국에 이거는 f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fx의 최고차항이 또 뭐예요? ax의 n제곱이었어. 그럼 그거의 n제곱이 되었다는 건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뭐가 나오겠어요? 얘랑 얘랑 우리 어떻게 해요?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최고차항은 a의 n제곱에 x의 n제곱의 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 fx의 최고차항은 거기에 a를 곱하는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의 n제곱 차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일단 유추를 했어. 그런데 그게 이 반대편 식하고도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fx가 ax의 n제곱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고차항만 생각을 해보면 얘에서 최고차항은 지금 a의 n 플러스 1제곱 x의 n제곱이라고 나오기로 했었죠. 자, 여기는요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결국에 fx를 적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최고차항이 n 플러스 1의 a n 플러스 1분의 a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나마 이제 뒤에서 최고차항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x 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최고차항이랑 여기서의 최고차항이 우리는 같다고 나와야 해요. 그러면 먼저 n제곱이 만약에 n 플러스 1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n제곱이 n 플러스 1이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n제곱은 n 플러스 1 하면 거기서는 n이 자연수가 없어요. 해가. 그러면은 n제곱이 2랑 같을 수는 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돼. n이 그럼 루트 2인데 세상에 어떤 지수가 루트 2로 들어가 다항함수에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제곱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즉 n을 1로 넣어야 한다는 소린 거야. n을 1로 넣음으로써 이 앞에 개수가 1이어버리면 x제곱이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도 x제곱 사라지니까 1차항이 최고차항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눈에 보이는 걸 다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줘도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낸 게 바로 n이 1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n이 1이라는 건 아까 여기 있는 이 x제곱을 없애야 한다 했죠. 그러려면 얘의 개수가 1로 나와야 되는데 n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a예요. 따라서 a가 바로 뭐다? 2다 라는 걸 얻어낸 거야. 이 최고차항이랑 그러니까 몇 차식인지와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면 우리가 일단 식을 적분을 할 수가 없어. 됐나요? 그럼 fx는 일단 지금 몇 차식이란 걸 알아낸 거야? 1차식이란 걸 알아낸 거야. 그럼 우리 그냥 그거 그대로 써보자고요. 이제 fx를 우리는 이제부터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대입해보면 a 곱하기 ax 플러스 b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at 플러스 b dt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얘 전개해보면은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야. 그럼 우리 여기서는 지금 미분 해볼 수 있어 없어? 이제 양변? 있겠죠? 좌변 미분하면 뭐예요? 그렇지, 그냥 a제곱. 왜?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긴 상수잖아요, 다. a제곱은 자,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b. 미분하면 인테그랄 지우면서 x만 갖다 t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했잖아.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얘가 얘랑 같아야 돼. a제곱으로 나오려면 일단 a가 몇이어야 한다? 아까? 잠깐 우리 a가 2라고 구해놨었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그걸 깜빡했네. 그럼 a에다가 2만 대입해보자. a에다가 2 대입해보면 4는 2 대입하면 2x 지워질 거고 b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b는 몇이다? 1이다 해서 fx식을 구한 거죠. 이해가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나머지는 아직 좀 덜 풀었나요? 20번이요? 자, 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와, 그 다음에 gx가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자,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는 식이 지금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h ft dt라고 나왔대요.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모양을 잘 생각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를 최종적으로 적분을 하고 나면은 나오는 식이 결국에 뭐냐면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했죠? 그럼 이게 얘랑 같대. 그러니까 결국에 g가 무슨 식인 거야? f를 적분한 식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g3은 1일 때 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야? 우리는 gx는 fx라는 거죠. 근데 fx 알려줬네.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인데 문제에서 g3은 1이다 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1 나오려면은 몇 더하면 돼요? 10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보고 얘들아 제발 적분하려고 하지마 라고 했던 거야. 이거 자꾸 적분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봐봐, 물론 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4x를 진짜 ft에 갖다 대입해서 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쓰잘데기 없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얘들아 이 모양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항상 이 모양일 거야. 그럼 나는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다시 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알겠나요? 해서 gx는 그럼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세근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0 이거 하는 거잖아요. 또 이거 근 구하려고 하지 마. 방정식 제발 풀지 마. 우리 수상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좀 잘 기억해서 푸세요.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8번이요. 자, 이무의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fx가 지금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는 3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 플러스 dt분의 d ft dt래요. 자, 그럼 봐봐. 이거는 dt분의 dft는 결국에 뭘 의미한 거예요? 이거 f't죠? 얘가 의미한 건 f't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거를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결국에 식이 뭐냐면 2t 플러스 ft를 뭐예요? 0부터 a까지 만족한대요. 됐나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가 이 식이랑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a 플러스 fa에서 마이너스 f 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6a 플러스 3fa 마이너스 3f0이 지금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fx는 식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플러스 3fa 마이너스 3f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f0이 0일 때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f0이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맨 마지막 항 여기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0 넣었을 때도 0으로 나와야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식 첫 번째 x에다 0 대입하니까 f0은 다 지워지고 6a 더하기 3fa라고 나왔는데 얘가 0이라 했어. 그러면 fa가 몇이어야 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a라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시 또 a 대입해 볼 수 있잖아. fa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6a f에다가 플러스 3fa인데 fa에다가 다 마이너스 2a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a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라고 나오겠죠. 결국에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0 또는 2인데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가 0이 아니라 2다 라고 구한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렇게. 또 질문 13번이요. 자, 13번 보면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t-a dt는 a제곱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음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봐.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거 인테그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겠죠? 이거 인테그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절대값 t-a를 하나에 ft라는 식으로 두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얘는 적분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fx-f0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식이 뭐와 같아?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f0 이거 하라는 소리였잖아요. 이거 뭐와 같아요? f'x죠. f'0이죠. 미분계수 모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 뭐와 같아? 다시 f0인 거예요. 그냥. f0은 절대값 마이너스 a인데 그 값이 a제곱 마이너스 2와 같게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둘로 나눠지죠. a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야. a가 양수면 얘는 실질적으로 음수죠. 그럼 부호를 바꿔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야? 그때는 a는 a제곱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우리가 해당하는 범위에 의해서는 양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2가 답인 거고요.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 자체가 이미 양수겠죠. 마이너스 a가.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야겠지. 부호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a는 a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으로 찾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음수인 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a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지금. 뭔 말인지 가요? 해서 뭐 구하라 했어? 음수 a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여기는 답은 마이너스 2라고만 쓰면 되겠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인테그랄 보인다고 무조건 제발 적분하면 안 된다고. 그냥 적분됐을 때 얘는 어쨌든 fx-fa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그 모양만 가지고 찾는 거라고요. 특히 리미트 있을 때는. 리미트 있을 때는 거의 90% 이상 미분계수를 찾겠다는 게 목적이야 사실상. 근데 거기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적분을 해봐야 나 그거 다시 미분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짓 한번 한 거잖아 중간에.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는 걸로만 유추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됐나요? 또 질문. 정적분 이제 나머지는 더 풀어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오늘 덜 푼 사람들은 다 풀어오고 다음 주 한다. 목요일에는 꼭 자기들 몰랐던 거 질문 다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뭐 설명할 때 했었냐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 내용 하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는 결국 도형에서 빗대어서 말하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내가 이 fx라는 그래프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a부터 b까지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 이 넓이가 바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한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 조심해야 할 게 fx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fx의 그래프가 이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을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이거 두 개 그냥 넓이 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윗부분의 넓이를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밑에 부분의 넓이를 b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적분을 했을 땐 음수값으로 나와. 즉 만약에 여기 값을 c라고 생각을 하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적분을 했을 때는 그냥 x축보다 양수이기 때문에 a라는 값, 즉 넓이 값 자체 그대로 나오게 되지만 반대로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를 적분하세요 라고 했어. 이 경우에는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면 넓이가 b라고 했을 때 실제 적분값은 마이너스 b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a부터 b까지 적분을 한 번에 해버리면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게 아니라 a에서 b를 뺀 값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 넓이를 a부터 b까지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에 적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럼 얘를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a부터 c까지 따로 하고 c부터 b까지 따로 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는 정확한 정의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a 이상 b 이하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fx를 적분을 하긴 하는데 그 적분을 할 때 뭘 적분하냐면 그냥 a, b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fx의 절대값식을 적분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상관이 없어. 하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도 위로 올려서 얘의 넓이를 구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해서 우리는 오늘 이 넓이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냥 끝났어. 이거밖에 안 해.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대표 유형 72번. 자, 1번 보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건 구하기 위해선 항상 그래프의 모양을 직접 확인해야 돼. 왜냐?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적어도 봐야 할 거 아니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1과 3에서 만나죠. 지금 우리 결국에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얘는 x축보다 어디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그냥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해서 원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얘를 뒤집어서 봐야 되니까 실제로는 x축보다 위로 올려서. 이해가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그게 헷갈린데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원래 식을 적분을 해도 돼. 대신에 마지막 값의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냥 전체의 절대값 씌워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를 1부터 3까지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계산해서 답은 3분의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예요. 자,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3차식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야. 선생님이 이거 간단하게 바로 그리는 방법 가르쳐줬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어디에서 시작하면 돼? 어떻게 시작하면 돼? 그치? 내려오는 게 먼저 그리면 된다 했잖아.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과 언제 만나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따로따로 구하라는 소리예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만 먼저 따로 구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냥 이거 적분해도 돼. 부호 헷갈리면. 대신에 이거 하고 마지막 값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그냥. 그럼 넓이라고. 이 부분 넓이. 이해가나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 넣은 건 0이니까 필요 없고요.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값에다가 다 절대값 씌워야 한다고요. 왜? 적분값은 음수로 나왔을 거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4분의 1 했으니까 답은 여기는 4분의 1이라고 나왔어. 하나만 구하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이 부분도 따로 구해서 봐야 돼. 인테그랄 여기는 0부터 1까지 그냥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을 0부터 1까지 계산하면 얘는 그냥 4분의 1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두 개 넓이를 더하니까 답은 2분의 1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번에 적분하면 몇 나왔을까요? 0.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x축이 위에 있고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적분했을 때는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소린 거야. 그거 나중에 응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 거거든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유형 73번. 자, 곡선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와 x축으로 둘러싸인 노형의 넓이가 같을 때 바로 나왔네. 자, 봐봐.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k는 1보다는 크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y는 x, x-1, x-k 이렇게 나왔으면은 0, 1, k에서 만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원래 넓이가 같다라는 걸 비교를 하려면 0부터 1까지 따로 하나를 적분을 하고 1부터 k까지 따로 적분을 해서 넓이를 각각 두 개가 같다고 둬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얘가 k가 뭔지 몰라버리니까 우리가 얘를 전개한 식에다가 k를 대입해야 돼서 4차식이 나와요. 식 자체가. 이해 가요? 그러면 그걸 방정식 푸는 게 더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넓이가 같은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 그럼 실제로 그냥 한 번에 적분했을 때 몇이라고? 0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질을 이용하겠다고요. 0부터 k까지 그냥 식 전체를 미분한 거. 얘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kx란 말이에요. 이걸 0부터 k까지 한 번만 적분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넓이 구하려면 지금 두 번 적분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두 번 적분 안 하고 한 번만 하겠다고 우리는. 이해 가요?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 제곱까지 나왔어. 이걸 0부터 k까지 하니까
4분의 1 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세제곱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이라 나왔네요. 얘 통분하면은 12로 통분할 수 있죠. 그러면 3k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 k 플러스 1 플러스 6k 세제곱 했는데 그 값이 0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자만 정리해 보면은 분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 4제곱 플러스 2k 세제곱이야. 얘가 0 나왔는데요. 따라서 k는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넓이 같다라고 나왔다고 해서 각각 넓이 구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성질을 가르쳐 준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값은 실제 적분값으로 봤을 때는 그 넓이의 마이너스 값인 거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그 넓이 값 그대로 나온 거고. 알겠죠? 다음.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 걸 적분해주면 돼. 그래프가 어떤 fx 그래프는 이렇게 있고요. gx 그래프는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로 둘러싼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fx와 gx가 언제 만나는지를 찾아. 만나는 점들을 찾아서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구간 내에서 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돼. 이 구간의 넓이는 또 역시나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넓이를 하려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매번 그걸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그냥 누구에서 뺐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는데 fx 빼기 gx를 하고 그 식 값 자체를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 아까 그게 여기 대표요 저기 2번에 했던 거 말했잖아.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헷갈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누가 더 위에 있건 그냥 상관없이 적분값이 음수건 양수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넓이라고 했죠. 그거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해 가요? 해서 원칙은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분을 구할 때는 fx가 더 위에 있고 이제 gx가 아래에 있으니까 fx 빼기 gx를 적분하면 그냥 양수값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뺀 걸 봐야 되는데 상관이 없다고. 그냥 절대값 씌운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해 가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 유형 74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y는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걸 구하래요. 그러면 두 식이 만나는 점을 구해야겠죠. 먼저 두 개를 먼저 같다고 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0과 4에서 만났어요. 그럼 우리 넓이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얘에서 얘 뺀 거 적분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적분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계산해서 마이너스 3분의 64 더하기 하니까 답은 3분의 32라고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 만나는 걸 찾겠대요. 자, 그럼 일단 두 개를 같다고 두고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얘에서 얘 뺀 거 적분해서 절대값 해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더 빼야 한다 이건 없어. 나중에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니까. 얘에서 얘 뺀다고 생각하면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적분하면은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3 넣으면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계산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8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0 나왔죠? 그러면은 적분값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64인데 우리는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서 실제 넓이는 3분의 64라고 구해주면 된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다음 대표 유형 75번. 어렵지 않죠, 얘들아? 그냥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적분 그대로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는 사실 이거를 넓이를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긴 있어요, 얘들아. 근데 지금은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공식을 알면은 정확하게 적분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나중에 너네가 못 써먹어요. 그래서 적분 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화된 공식은 나중에 이제 정규 과정 들어가서 수투 이제 정규 과정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2들은 2학기 때 그때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그때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시간 단축해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가르쳐 줄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적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적분하는 걸로 연습을 할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 유형 75번 볼게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어요. 일단은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죠?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 구하는 미분 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1,1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니까 먼저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몇 나와요? 그리고 1,1 지난다 라고 해서 2x-1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1,1이라고 하는 어떤 점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쨌든 만나는 두 점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같다고 일단 식을 둬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나오고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접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점이 마이너스 2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분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서 곡선에서 직선 뺀 식 적분하면 되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적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해서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를 1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계산해보면 기다려봐요. 나도 암산 좀 하게.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가 4분의 8 4분의 3 플러스 6 하니까 답은 4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다음 대표 유형 76번.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는 mx에 의하여 2등분될 때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있었어. 0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나겠죠.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어떤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그려졌더니 저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넓이를 구해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왜 여기 마이너스 1이냐? 2까지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적분하면 되죠? 전체 넓이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0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얘는 3분의 4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하나 넓이는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3분의 2라고 나온다는 소리겠죠? 즉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2가 나와야 한다는 소린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두 개가 언제 만나는지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같다고 둡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는 mx라고 두면 식이 x제곱 플러스 m-2x는 0 해서 x가 문기니까 x값이 0과 2-m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지금 2-m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m까지 곡선에서 직선을 뺀 식,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x를 적분했더니 넓이가 3분의 2가 나왔다. 이렇게 푼다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얘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mx 제곱을 0부터 2-m까지니까 결국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m 세제곱 더하기 2분의 2-m 세제곱인 거예요. 지금 갖다 제곱해서 넣으니까. 그러면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그냥 6분의 2-m 세제곱이겠죠. 전개 안 해도 돼요. 이 값이 3분의 2래. 그러면 2-m의 세제곱이 몇 나와야 돼요? 2-m 세제곱이 4라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지금 m의 값을 구하래요. 2-m 세제곱이 4라는 것. 우리 세제곱근 쓰죠? 2-m은 세제곱근 4. 따라서 m은 2-세제곱근 4.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m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나중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전 기본 개념이라서 이제 이거 지금 너네가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건데, 근데 봐봐, 이거 만약에 전개하잖아.
2-m 세제곱을 전개해버리잖아요? 그럼 m값 못 구해, 너네는. 조립제법 안 되잖아, 이거는 지금. m의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개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세제곱근 배웠잖아요. 처음에. 그거 지금 이용해서 그냥 2-m의 세제곱은 4니까 이거 그냥 세제곱 풀라는 소리지 2-m의 세제곱을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푸세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이제 막 전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특강 70 보면은 이제 주기함수의 정적분이 있어요. 자, 주기함수라는 건 일정 파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진짜 그걸 다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 한 파트 있죠. 한 주기. 한 주기의 넓이만 구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주기가 몇 번 반복을 하는지 이 전체 간격에서 그걸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개념 체크를 보면 연소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를 만족한다 라고 나왔어. 이건 주기가 몇이라는 소리죠?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4래요.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은 간격이 몇이에요? 2예요. 주기는 1인데 간격이 2인 걸 구했어. 그럼 이 안에는 실제 주기가 몇 번 반복을 한 거야? 2번 반복을 한 거겠죠. 그러면 한 주기에 대한 넓이는 몇이겠어? 2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를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2부터 6은 간격이 몇이야? 8이야. 이건 주기 1이 몇 번 반복하는 거야? 8번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한 주기에 대한 넓이가 몇이라 했어?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8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어요? 주기함수는 절대로 적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간격, 이 몇 개 반복했냐 이거 한 거야.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한 것만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정우도 졸리면 일어나 있어. 그래서 이제 216쪽, 217쪽이 아까 선생님 말한 이제 좀 더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우리는 지금 이거 연습하면 안 돼. 지금부터 이거 연습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적분은 못해. 그래서 이건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선생님이 당연히 수투 정규 과정 들어가면 무조건 가르쳐 줄 거야. 이건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별로 우리가 이거 알아봐야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지금 우리 이거 계속 적분 연습하는 걸로 하자고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역함수와 그래프의 넓이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원래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킨다고 보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걸 y는 x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구했을 거란 말이지? 여기 넓이를 구하래요.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래 함수랑 y는 x로만 둘러싸인 넓이만 구해요. 이걸 그대로 뒤집은 게 전체 넓이겠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는 거야, 그냥. 역함수를 구하면 안 돼. 수하에서 선생님이랑 많이 했죠? 선생님이 뭐라 했어?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구해야 한다 했어.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이 없는데 역함수 얘기 나왔다 해서 무조건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얘들아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y는 x대칭 시켜서 식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y는 꼴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역함수를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랑 y는 x로 이루어진 부분만 구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대표 유형 77번을 보면은 함수 fx는 지금 2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인데 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려보려고 해도
f'x는 6x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거는 다 0보다 크죠?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어떤 그냥 그래프인 거야, 지금. 이해가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0,3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증가,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럼 이걸 y는 x에 증시킨 게 gx야. 여기가 0,3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gx예요, 지금. 근데 이거 식을 내가 구할 수가 있냐고, 지금. 못 구한다고. 왜? 봐봐. 그러니까 너네 하지 말라고. 굳이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야. 우리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y는 2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을 해요. 이거 x는 2y 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 하면 역함수 대칭 나오죠? 봐봐, 이거를 나는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미안해, 나도 못해, 이거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못 구해, 역함수 식은. 그래서 이건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략 그래프를 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와 인테그랄 3부터 뭐까지? 6까지 gx dx래요.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이제 적분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했어?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어. 자, 그럼 잘 봐. 앞에 fx를 0부터 1까지 하는 건 0부터 1까지. x가 1일 때 몇 나와요? x가 1 넣으면 6 나와요. 그죠? 지금 우리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얘는. 이해가? 얘는 3부터 6까지 gx예요. 여기가 아까 0,3이었잖아요. 6까지. 그럼 6은 6,1이 대칭이겠지? 그래, 안 그래? 3부터 6까지 이거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는. 그거 두 개 넓이 더하래. 근데 이렇게 더하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더해. 못 더해. 근데 역함수는 y는 x에 칭한 거 알았죠, 우리가? 여기 넓이를 여기다 갖다 채워버릴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전체 뭐 나와요, 결국에? 그렇죠.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식 적분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fx도 적분하려고 하지 마. 역함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요. 그리고 그 색칠하게 하세요. 어딘지 지금. 그러면 결국에 밑변이 가로 길이 1, 높이 6인 직사각형 넓이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제 넓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되게 간단한 거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 도함수 활용 마지막에 뭐 배웠던 건지 기억나요? 속도, 속도, 가속도 뭐 이렇게 배웠었죠? 그때,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요?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적분은 뭘 하는 거라 했죠? 미분 반대하는 거였어. 그럼 생각해봐. 가속도 적분하면 뭐겠어? 속도 적분하면 뭐겠어? 우리 그거 이제 거꾸로 할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살짝 조심해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우리는 적분에서는 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정확한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차이냐면은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서 있다 이건 몰라. 근데 A초부터 B초까지
비교를 했을 때 처음 위치에서 나중에 도착한 위치가 어느 정도가 바뀌어 있는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로 나오면 원래 위치보다 왼쪽으로 그만큼 가 있는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가 나면 원래 위치였던 데보다 플러스 값으로 그만큼 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A초부터 B초까지의 속도를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어.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몰라. 그럼 정확한 위치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T초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정적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를 위치의 변화량에 더해줘야 돼. 내가 T초에서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그냥 0부터 T까지만 적분을 해버리면 이거는 그동안 얼마만큼 변했냐 이것만 알 수가 있지. 내가 그 처음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갔는지를 알지. 처음 위치를 몰라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갔는지를 몰라. 그래서 F0 쉽게 말하면 적분상수를 더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T초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마지막,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얘는요, 그러니까 막 움직였다는 거는 이만큼 간 거랑 이만큼 간 거랑 다 더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만큼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만큼 왔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2야. 왜? 5에서 마이너스 3이 돼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5 더하기 3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절대값이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한다는 건 그래프의 넓이 구하세요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 그래프의 절대값을 적분한다라는 거지.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왜? 속도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동안에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플러스니까. 근데 속도 그래프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만큼은 실제로는 음의 방향으로 그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럼 나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 더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이를 계산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개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구분해서 보면 돼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 유형, 대표 유형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 유형 78번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자, 그러니까 뭐야? 처음 위치는 제로였어요. 이거 중요해, 이제. 처음 위치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구할 수가 없다 했잖아.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T초 후의 속도가 바로 2T 제곱 마이너스 6T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의 위치래요. 우리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했죠. 얘 그래프 그려보면은 0과 3에서 만나는데 부호가 그러면 3일 때 처음으로 바뀌었어. 운동 방향은 3초일 때 바뀌었다는 거네? 그럼 그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x3을 구해야 돼요. x3은 처음 위치 0에다가 0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 즉 그냥 속도식을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0이니까 필요 없고 얘는 적분하면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을 0부터 3까지 하세요 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은 18 마이너스 27 해서 마이너스 9에 가 있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지. 위치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9만큼 여기까지 간 거니까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그러면 P가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위치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먼저 위치를 구해야 돼. 자, XT는 처음에 0이었으니까 필요 없고 결국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2T 제곱 마이너스 6T였어요. 즉 뭐야?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t 제곱. 그러니까 vt 적분식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가 0으로 돌아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럼 이거 0이 되려면은 t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2t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t가 몇일 때요? 2분의 9일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걸리는 시간 2분의 9초라고 본 거죠. 그러면 마지막 3번. 그럼 그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러면 결국에 이건 뭐라고? 속도 그래프의 절대값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속도 그래프는 지금 0과 3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2분의 9일 때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한대요. 여기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넓이랑 3부터 2분의 9까지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야겠죠. 그리고 그걸 더해야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해 가요? 근데 아까 우리 이거 0부터 3까지 구했어. 저기 있잖아. 어디 1번. 여기 적분 값이 마이너스 9야. 그럼 실제 넓이는 몇이야? 9. 그럼 얘도 필요 없고 2번은 여기만 구해. 인테그랄 3부터 2분의 9까지만 적분을 합시다. 뭐예요? 2t 제곱 마이너스 6t 적분하면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을 3부터 2분의 9까지. 와. 암산하기 힘들어서요. 8분의 27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아니다 8분의 27이 아니구나. (4분의 243) 4분의 81에서 4분의 200 0 나왔다. 앞에 거 2분의 9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넣으면 18 마이너스 27. 여기 넓이도 9네요. 여기 넓이는. 해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18 이렇게 구한다고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대표유형 79번.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 막 이상한 좀 안 좋은 숫자는 잘 안 주는데 가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자, 지상 10m의 높이에서 자, 이거 처음 위치가 1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됐나요? 그러면 t초의 속도를 vt는 50-10t라고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 위치를 10이라고 두고 vt가 50-10t라고 하면은 t초 후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vt 적분한 거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c인데 0일 때 10이라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이해 가요? 적분상수 항상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1번 물체를 쏘아 올린 2초 후에 지났을 때 높이 t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2는 몇?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90 나오겠네요. 90m. 2번. 자,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건 올라가다가 최고 찍고 내려오기로 했어.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이었죠. 그럼 속도의 운동 방향이 바뀐 시점. 얘가 0일 때니까 t가 몇일 때? 5일 때. t가 5일 때 높이 구하래요. 그러니까 x5 구하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요. 속도 가속도 문제는요. 나중에 우리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사실 미분 문제 잘 안 나와요. 봐봐. 이게 도함수 활용 마지막에 속도 가속도가 있었죠. 근데 이 도함수 활용이 마지막 부분은요. 중간고사 범위에 못 들어가요. 양이 너무 많아서 앞에가.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기말고사에 들어가. 왜냐면 기말고사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 범위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가 그냥 몰빵이야, 기말고사에. 봐봐, 너네가 미분했던 게 쉬워? 아니면 적분했던 게 쉬워, 지금? 미분하는 게 쉬웠단 말이야. 왜? 미분은 그냥 미분만 해가지고 맨날 운동방향 바뀐 거 찾아라, 이것만 했지 넓이 구하세요, 적분하세요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할 땐 되게 쉬웠어, 속도 가속도가. 근데 적분 들어오니까 살짝 헷갈리는 거야. 이제 막 위치 변화량 따로 있지, 위치 따로 있지, 움직인 거리 따로 있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적분을 더 많이 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그때 선생님이랑 진도 나갈 때도 생각해보면 미분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그냥 금방 진도 나가버렸거든요. 한 10분 설명하고. 근데 얘는 좀 아니라고, 이제. 이해 가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할 때도 여기 파트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해서 아무튼 이제 x5 구하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플러스 10 하니까 13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는 135m다. 그러면 3번 물체를 쏘아 올린 후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래요. 자, 이거 잘 봐. 우리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했어, 아까 선생님이? 넓이 구하는 거라 했죠? 봐봐. 그러면 원래 넓이를 구해도 돼. 근데 이거 식이 그래프를 그려보여요. VT 그래프 그려보면은 어떤 모양이야? 직선이죠? 1차 함수잖아. 그러면 우리 7초까지 넓이 구하는 거예요. 적분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가 쉬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르잖아. 밑변 길이 5, 높이 50인 거 하나. 그럼 여기 넓이는 125. 여기는 밑변 길이 2. 자, 그럼 7일 때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높이가 20인 거야.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이야? 20. 그러니까 전체 움직인 거리는 145m.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분을 하려 하지 말고 움직인 거리의 정확한 의미는 넓이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데 만약에 포물선이야, 그냥 속도 그래프가 2차 곡선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적분해야 돼. 근데 얘처럼 그렇게 1차 함수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직선 모양들이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삼각형,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 우리가. 알겠죠? 그거 잘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다음.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네, 이제 대표 유형 80번. 봐봐. 지금 속도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t는 4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그냥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위치 변화량만 하면 되거든요. 위치 변화량은 그냥 0부터 4까지 끝까지 적분이라고 했죠. 그럼 끝까지 적분한다는 거는 넓이를 구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넓이는 더해주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넓이는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적분값으로는. 그거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칸마다 넓이 구해봐. 여기 넓이 처음 몇이야? 2분의 1이야. 여기 넓이는 1. 여기 넓이는? 얘 넓이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0부터 4까지 우리 위치 변화량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아래에 있는 부분은 다 빼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다가 위에 있는 것만 더해주라고.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4초에서의 위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이거? 넓이 그냥 다 더하는 거라고. 다 더하니까 여기 넓이 2에다가 2분의 1 더해서 2분의 5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오히려 나와주면 좋아. 나 적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분해버리면 맨날 저런 분수 같은 거 막 계산해야 되는데 저런 거 안 해도 되잖아. 됐나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해서 우리가 오늘 정적분의 활용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